아파트, 현금, 주식, 토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합쳤을 때 1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의 명의와 배분 방식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2명인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총 재산은 21억 원.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 남편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자녀 2명에게 상속이 이뤄지고 배우자 공제와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재산이 전혀 없는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이때는 어떨까요? 첫 번째로 아내 명의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는 0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후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같은 21억 원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무려 4억 8천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단지 사망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3억 3천만 원이나 발생하는 것이죠. 같은 금액의 재산을 두고도 이렇게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기서 재산 분산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생전에 부부가 일정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면 세금도 더 유리하게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인 아내가 살아있다면 최대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 그리고 최대 10억 원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가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가가 세금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구체적인 세율 적용이나 공제 방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나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억소리 나는 세금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별일 없어 보여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재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